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산업곤충을 우리가 선발할 때 그 기준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산업곤충으로서 어, 우리라는 것은 우리 사용자, 활용자, 또 소비자 여기 포함되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이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 일명 요즘 말로 산업화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유용하다 싶으면 그게 이제 산업화 단계로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므로 산업곤충을 선발을 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그 유용성이 가장 핵심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게 활용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8개 분야로 나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가치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면 양봉, 그러니까 이제 벌 키우는 거, 그리고 잠사, 그다음에 실크죠. 실크를 짜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누에를 키웠지만 지금은 실크 산업보다도 더 기능성이라든지 다른 쪽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산 실크가 너무 지금 싸게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산업공학적인 측면하고 식약용 자원으로서 가치를 비롯한 의학적, 유전학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이용 가치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곤충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새롭게 산업화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곤충들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 이런 것들도 산업곤충 개발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유용성이고 활용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곤충은 동전의 양면, 즉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 같이 있다는 거죠. 자, 이는 어제의 해충이 오늘 유익한 곤충이 될 수도 있고, 유용한 곤충으로 사육되고 있던 것이 자연 생태계에서 또 해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날의 검, 또 동전의 양면,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때문에 곤충의 산업화에 의해서 안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또 곤충의 양면성 때문에 안전하게 곤충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시설을 비롯한 관리 기술 개발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곤충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사육이 일단 용이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생산성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육이 용이하고 생산성이 우수하면 돈이 안 됩니다. 제가 간단히 바로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누구나 사육이 쉽게 가능하고 생산량이 많으면 대규모 농가 또는 식품 회사 또는 대규모 글로벌 회사들도 이 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럼 시스템화해서 공장화 해버리면 우리 농가에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 농가에서는 대기업들이 하는 그 생산 체제를 못 따라갑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라멘을 판다라고 가정하면, 이 라멘 제조회사는 지금 무슨 회사들이 나오죠. 그 회사들은 라멘 한 개 파는데 10원, 20원 남습니다. 그러면 전국 또는 세계적 유통망을 갖고 있죠. 그죠? 라멘 1년 생산량이 수십억 개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면 일반 이제 기업에서 라면을 똑같은 가격으로 그렇게 생산한다고 하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화 된다 하는 것은 쉽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기업들이 인력이 필요 없이 자동화 기계화로 간다든지 해버리면, 이것은 산업화 곤충은 우리 농가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력이 꼭 필요한 생명산업 이라야 농가에서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업그레이드된 기술, 대량 사육 기술,
그러니까 여기서 대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헥타르, 2헥타르의 규모 공장 같은 데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30평, 50평 소규모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은 제가 이제 흰점막이 꽃무지하고 일반 식용곤충은 시스템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곧 도입해서 이제 시작을 대량 생산 양산 체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습 시간에는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이론적인 공부에 있어서 보면 대량 사육 기술은 실제 이제 우리 사람이 컨트롤 해야 되는 경우여야 되지, 산업 기계적으로 로봇이 한다든지 이렇게 가버리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 생산성이 우수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생산성이 우수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10마리를 키우면 다음 세대에 100마리가 된다든지 뭐 적어도 50마리가 된다든지 늘어나야 되는데, 100마리를 키우면 다음 세대에서는 150마리 되고 160마리 되고 이러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그만큼 충분한 결과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번식률이 우수해야 된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러니까 100마리 있으면 다음 세대에 뭐 한 200마리 정도 하면은 2배, 그리고 1000마리 정도 하면은 10배죠. 그러니까 최소 10배 정도는 번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라는 속도도 일반 우리가 가축을 먹인다 하면 말이나 소나 이런 애들은 12, 13의 영양분을 먹이면 1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그러니까 고기 1g을 1kg라고 합니다. 1kg를 만들기 위해서 건조 중량, 건조 무게로 12에서 15kg 정도의 곡물 사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풀사료는 100, 200이 들고 곡물 사료만으로도 그게 토탈 다이제스티블 뉴트리언 해서 TDN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거의 뭐 12배에서 15배 정도 필요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곤충 같은 경우에서는 많게는 5, 적게는 3 정도의 공급으로 1kg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일반 소, 돼지보다도 한 3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 효율이 높다는 거죠. 단백질 만들어낸다, 아니면 지방을 만들어낸다 할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생산성이 우수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곤충을 산업적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량 사육의 과정에서 곤충의 이런 생활 방식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사육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육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업적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산업곤충의 선발 기준에 있어서 사육 용이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도 우수한 이용 가치를 가진 산업곤충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인간과의 공존 가능성, 그리고 환경 위해성, 환경을 해치는 이런 등 곤충의 대량 생산과 이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변수들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한두 번 와서 실습을 하고 한 달, 그러니까 소위 너댓 번 해보면 다 배운 것으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걸 이렇게 하면, 또 다단식으로 하면, 아니면 사료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지금 판매가가 8만 원이라면 내가 생산하면은 1kg 생산하는데 나는 2만 원만 투입하면 충분하다 하면 이분이 리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제대로 된 큰 넓은 지식을 갖고 한우물을 파야 됩니다. 온갖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못 건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큰 데서 어떻게 해봅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1kg에 5만원 판매하는 것을 대기업에서는 25,000원, 23,000원에 판매해버립니다. 그러면 절대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일이든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고 그게 포커싱을 딱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자원이 있어서 산업곤충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거에는 꿀벌 누에 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주로 했었지만 곤충은 지구상 동물계의 4분의 3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 중에 한 130만 종 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진청에서는 농업회사, 민간회사, 연구단체 등 그리고 함께 그 천적곤충과 애완용, 화분 매개, 곤충, 식, 약용, 사료용 곤충 등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은 참 얘기하기 어려운 건데 문화곤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문화곤충.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 학습용이나 애완용 곤충 이런 것들을 문화적인 컨텐츠 갖다 해서 문화곤충 이렇게 말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보면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나비류 이런 애들이 주로 뭐합니까? 우리가 실습용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대량 생산해서 인터넷과 전국의 마트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구축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뭔가 좀 좋다 하면은 니도 나도 뭐 너도 나도 다 한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시장 생산성이 너무 많고 그 소비를 감안하지 못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그래서 도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청양고추가 가격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1kg, 10kg들이가 뭐 한 20만 원 정도에 까지 오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도 나도 뭐 합니까? 비닐 하우스를 엄청 짓는 거죠. 그래서 전부 빚을 내서 짓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뭐 폭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니까 한 방에 도산해버리죠. 그러면 가족들 뿔뿔이 헤어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살하기도 하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모르고 함부로 이렇게 덤비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절대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완벽한 기술과 판로처가 있을 경우에 주전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판로처가 있더라도 내가 다른 데보다 비싸게 받거나 또 상품 가치가 없는 물건을 생산하면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안정적인 생산 방법, 기술 이걸 반드시 터득을 하시고 유통망까지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A라는 회사 또는 개인이 와서 자 사장님 물건 팔아 드릴게요 했습니다. 그럼 기준을 정합니다. 자 중금속 요 기준 그 다음에 색깔 요 기준 꼭 맞추세요 했는데 생산을 해놓고 보니까 사료를 이상한 거 뭐 얘가 중금속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키다 보니까 뭐 탄 것도 있고 뭐 생 난리를 칩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은 그 업자가 판매처에서 사가겠습니까? 절대 매입 안 합니다. 그럼 계약 파기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속이고 중금속 검사인 것도 속이고 판매를 했다가 나중에 소비자 크레임 들어온다. 그러면 전부 책임 변상을 2배, 3배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쉽게 접근하시지 말고 완벽한 기술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다양한 곤충 상품 여러 잘 알려지지 않아서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무당벌레, 귀뚜라미, 나비 이런 애들이 있죠. 물론 귀뚜라미는 지금 사료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육 프로그램이 가능한 곤충종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학습용 곤충 사육 키트를 예로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각 지역의 행사용 곤충으로 이것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반딧불이 축제 할 때 반딧불 축제
그다음 나비축제, 체험학습장의 곤충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 그리고 대량 생산된 곤충을 식약용 및 사료용 곤충으로 응용하여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화곤충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천적곤충 보면 전통적으로 천적곤충 활용은 산림과 노지 제외 작물에는 별로 적용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 시설 재배인데, 시작은 보면 여기서 스타트를 했죠.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천적곤충의 본격적인 활용은 시설 원예작물 해충 방제용 정부 보조 사업이 2002년에 이제 시작되고 향후 10년여간 천적곤충 활용의 발전이 엄청나게 됐죠. 그래서 2006년엔 천적회사, 동그라미 곤충농장, 소위 나비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바이코시스, 미프코, 세실, 한국유용곤충연구소, 한국 IPM 등이 활동했습니다. 2013년 현재 약 4 내지 5개의 천적회사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현재는 요 세실도 그렇고 많이 갔습니다. 가고 몇 개 안 남아있죠. 그리고 새로운 또 회사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최근 천적곤충 방향은 시설원예가 타켓입니다. 그 다음 산림 가로수, 그 다음 위생해충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 및 산업화가 추진이 되고 있고, 시설 원예 천적은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에 따라서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 인정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천적 사용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천적 생산을 위한 투자 노력에 비해서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경제성이 안 좋다는 얘기죠. 친환경 자재 및 살충제에 비하여 가격이 고가고 천적 적용 시 다양한 환경 요인을 고려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요즘은 이 살충제가 친환경 살충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천적 넣어 놓으면 관리해야 되고 얘들 조건에 맞춰야 되고 문제가 있는데, 그냥 한번 살포 쫙 해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천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작물은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등입니다. 그 외에 수박, 멜론 등에도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작물에는 주로 이제 진딧물 천적은 콜레마니 진딧물이라는 게 있어요. 진딧물, 콜레마니 진딧물. 그 다음 응애류는 칠리 이리 응애란 애가, 그리고 지중해 이리 응애, 그 다음에 사막 이리 응애, 이런 애들이 그 응애의 천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 가루이류 해충에 대해서는 무슨 가루이 샀죠. 흰 가루이 샀고 무슨 가루이 샀습니다. 이것은 가루이 존불하고 담배 장립 노린재 이런 애들, 그 다음 총체분리에 대한 미끌 액꽃 노린재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앞으로 다양한 살충제와 친환경 자재와 함께 천적을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천적 활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천적 시장 규모가 확대된다면 천적 산업이 다시 한번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생물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식약용곤충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누에 번데기, 메뚜기, 이게 이제 2013년에 2015년에 쓰여진 책자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수, 풍뎅이 유충, 그 다음에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그 다음에 미름, 쌍별 귀뚜라미 이런 것들 다 지금 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양하게 식품 공전에 등록이 다 등재가 다 돼 있으면서 앞으로는 더 이제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2013 UN 그 FAO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식량보고서에 곤충은 미래 대체식품, 미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자원이라 보고하고 있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할 일이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식약용으로 곤충종이 갈색거절이, 흰점박이 꽃무지, 수프미름, 요 미름하고 수프미름이 있는데,
수프는 뭐냐 하면 사료용입니다. 아주 크죠. 한 마리가 한 7g, 8g 나가는 것까지 있어요. 큰 거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미름은 한 마리가 한 3g에서 2g, 2 내지 3g, 더 작은 거는 뭐 1.5g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별 귀뚜라미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치나 하늘소, 땅강아지, 매미, 진해 등이 한약재로 활용할 수 있는 곤충을 포함한 절지정물에 대해서도 대량 생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사료곤충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